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이? 오늘은 말이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소식들을 어르신들 귀에 쏙 들어오게 좀 찬찬하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그럽니다이. 부디 아무 생각 말고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이요, 들으면 기분부터 좋아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란께요. 우리나라 음식 말이요, 요새 세계에서 그냥 난리가 나들었습니다. 김치, 라면, 고추장,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먼저 찾는다 안 합니까? 작년에 K푸드 수출액이 무려 136억 달러를 찍어불었다는디요.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물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소리여라. 특히 라면 말이요, 이건 뭐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단께요. 수출이 전년보다 20% 넘게 늘어가지고 15억 달러를 훌쩍 넘겼다 안 합니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라면 없으면 안 된다고들 허니께 삼양식품 같은 회사 주가가 요새는 면비디아라 불릴 정도라잖아요. 이 소식 들으면 우리나라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참말로 가슴 뿌듯한 소식이여라. 자, 다음은 요새 안 끼는 데가 없는 인공지능 AI 이야기여라.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AI 도입 수준이 세계 18위까지 올라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스모이 밖이었는디 이제는 제법 위로 치고 올라간 것이여라. 이게 다 우리말을 잘 알아듣는 한국형 AI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라 합디다잉. 요새 어르신들 스마트폰에도 이거 뭐여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기능 있지라. 병원 가도 검사 결과 AI가 먼저 본다고 하고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단께요. 이제 AI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어르신들 생활도 슬슬 도와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이. 자, 이번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경제 이야기 하나 허겄습니다이. 요새 살림살이 편한 집이 별로 없지라. 자료를 보니까 말이요,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라 안 합니까? 국민 한 사람당 평균 빚이 9천만 원이 넘는다는디 이거 참말로 쉬운 숫자 아닙니다이. 겉으로는 빚진 사람이 줄었다 하는디 실상은 한 사람당 빚이 더 늘어불었다니께 속이 답답해지라. 거기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한테 밀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니께 이러다 우리 자식들 세대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단께요. 이럴 때일수록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살림 단단하게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이. 다음은 안보 소식이여라. 북한에서 남쪽 무인기가 우리 하늘 넘어왔다 이러고 또 시비를 걸어불었지라. 국방부에서는 사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조사 중이라 하는디 이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단께요. 어르신들은 전쟁이고 긴장이고 몸으로 겪어보신 분들이라 이런 소식이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것이어라. 아무쪼록 말로 풀고 대화로 풀어서 괜한 일 안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이. 자, 이번에는 우리 일상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여라. 아파트서 말이여 담배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요새 참 많다 안 합니까이? 엘리베이터서 담배 냄새 나고 위층서 피운 연기가 내려오고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아주 미쳐불었다 소리 나올 것이여라. 한 달에 흡연 민원이 400건이 넘는다니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라. 사는 데서는 말이여 조금씩만 배려하면 웬만한 싸움은 안 나불어요잉. 서로 참는 게 결국은 자기 편하는 길이여라. 이번엔 환경 이야기 하나 허겄습니다잉. 정부에서 말이여 가축 분뇨를 그냥 버리지 말고 연료로 쓰겠다고 하는디요. 소똥, 돼지똥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쓴다 안 합니까잉? 옛날에 어르신들 거름으로 쓰던 걸 이제는 전기 만들고 난방에도 쓰는 시대가 온 것이어라. 세상 참 묘하지라잉. 버릴 게 하나도 없단께요. 여성들 이야기 하나 더 허겄습니다잉. 아이 낳고 키우느라 일 쉬었던 여성들이 다시 일할라 함은 아직도 문턱이 높다 합디다잉. 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도 돈은 적고 이거 그냥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여라. 자식 키워본 어르신들이라면 이 말 뭔지 다 아실 것이여라. 이건 다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잉. 마음 좀 풀리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란께요.
영화 만약에 우리라는 작품이 요새 극장서 인기가 좋다 안 합니까잉? 젊은 사람들 이야기 같아도 보다 보면 우리 젊은 날 생각도 나고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띠다. 가끔은 말이여 이런 영화 한 편이 약보다 낫다 안 합니까잉? 마지막으로 인터넷 댓글 이야기여라. 요새 정치권에서 댓글에 국적 표시하자는 말이 나와가지고 시끄럽지라. 좋다, 나쁘다 말 많지만 중요한 건 하나여라. 댓글이라고 다 믿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이여라. 세상 말이 너무 많아져 버렸단께요. 어르신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잉. 세상은 맨날 변하지만 우리는 중심 잡고 천천하게 가면 되는 것이여라.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잉.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소식들을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맛과 멋이 담긴 K푸드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해 K푸드의 총 수출액이 무려 13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농수산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증거인데요. 특히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라면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9%나 급증한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과 같은 라면 회사들의 주가가 면비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김치, 고추장 등 다양한 소스류도 세계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맛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소식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신호로 앞으로도 K푸드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은 미래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도입률이 지난 하반기 전 세계 24위에서 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우리말을 더욱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한국어 기반 AI 기술이 크게 발전한 덕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더욱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서 인공지능 비서의 도움을 받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인공지능 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소식이지만 우리 모두의 살림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9,721만 원의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빚을 진 사람 수는 조금 줄었지만 한 사람당 빚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지요. 또한 2025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3년 만에 줄어들면서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나 내 집 마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가계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현명한 소비를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남북 관계에 또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민간 무인기의 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 우리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구상의 돌발 변수로 작용하며 남북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과거 냉전 시대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안보 이슈는 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대화와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웃 간의 갈등 중 하나로 흡연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주며
심한 경우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한 달에 평균 400건 이상의 흡연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담배 연기는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까지 퍼져나가 이웃에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정중하게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축 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귀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무려 118만 톤의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축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과거에 소똥이나 돼지똥을 거름으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분뇨가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렇게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노력은 환경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 할 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들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거나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주 중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취업 교육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여성들이 더욱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문화 소식입니다. 배우 구교환 씨와 문가영 씨가 주연을 맡은 로맨스 영화 만약에 우리가 개봉 2지차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 흥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는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문화 소식이 있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약 230개 회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좀비 기업이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너무 많으면 건강한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기업의 퇴출은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인터넷 세상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온라인 기사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성 댓글이나 여론 조작의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고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서 수많은 댓글들을 접하실 텐데요. 어떤 댓글이든 신중하게 읽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전